안녕하세요. 그림을 들려주는 여자 올리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그림은 마음까지 싱그러워지는 과일 그림이에요. 처음에는 풍경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하다가 완성 모습을 상상하니까 제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벤더 풍경화에서 과일 그림으로 마음을 바꾸게 됐어요. 제가 오늘 그린 이 캔버스는 재활용 캔버스예요. 저희 화실에서 예전 손님이 버리고 간 수채화용 캔버스인데요. 이 위에 그림을 그리려면 연필 스케치를 지우셔야 돼요. 이 스케치를 지우면 아크릴화나 유화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또 단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활용을 할 수는 없는 캔버스지만 수채화용 종이는 물을 흡수하느라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저는 재활용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과일 그림이 환한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탕에 검정색으로 밑색을 깔아주었어요. 검정색이 된 캔버스에 대략적인 스케치를 저는 아크릴화로 했습니다. 색연필을 해도 되지만 이후에 짙은 녹색 풀로 주변을 덮어줄 거라서 저는 좀 과감하게 바로 붓으로 사과의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만 잡아주었어요. 아크릴화로 풋사과와 복숭아의 밑색을 잡아줍니다. 이때 밑색은 통일하지 않았고요. 각 과일별로 비슷한 컬러 밑색을 사용했어요. 선생님이 사과를 그리다 보면 마지막 사과가 가장 예쁠 거예요 라고 하셔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렸어요. 다행히 잘 그린 사과와 못 그린 사과가 있기는 했지만 나중에 그린 사과가 가장 이쁘진 않았어요. 다행 맞겠죠? 사과 사이사이에 깔려있는 낙엽도 칠을 해주었는데요. 그림으로는 낙엽의 형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낙엽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만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낙엽으로 해석하긴 했는데 또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유화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을 툭 던져놓고 브러쉬를 여러 번 움직여주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사과를 그리면서 제가 알게 된 점은 저는 유화를 가장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관람하시는 분들 중에 그림도 그리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물감을 가장 선호하시는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사과를 그릴 때 티칭을 받은 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더 잘 그리는지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인내의 이 사과 그리기 시간은 유화로 원본을 첨부하면서 그렸고요. 그럼 이번엔 이 사과가 푹 놓여져 있는 풀을 준비해 볼게요. 풀밭을 그릴 때에는 우선 두서없이 녹색을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칠해 주었는데요. 제가 이때 신경 썼던 부분은 다양한 색을 사용하되 유화가 섞일 때 부담스럽지 않도록 물감을 최소한만 사용해서 겉을 훑어주듯이 그렇게 칠했습니다. 어느 정도 색을 군데군데 얹어주고 나서는 붓으로 블렌딩을 해주었어요. 유화는 바로 마르지 않기 때문에 칠하고 한참 후에도 섞을 수가 있거든요. 풀밭에 선명해 보이는 풀 몇 가닥은 나중에 따로 할 거라서 선명하게 보이는 건 신경 쓰지 않고 붓에 묻어있는 물감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블렌딩 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물 대신 사용할 페인팅 오일을 준비하고 그 페인팅 오일을 많이 묻혀서 유화의 찐득함을 촉촉하게 바꿔준 후에는 풀을 과감하게 심어줍니다. 한 가지 마무리가 더 남았네요. 사과가 풀에 푹신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검정색으로 표현해 줄 건데요. 과일 밑에 어두운 검정색 그림자를 그려서 사과가 붕 떠있지 않도록
안정적인 그림으로 바꿔줄 거예요. 오늘 그림멍 하면서 한 관람 어떠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 그림으로 또 찾아올게요.